자, 23번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설명 드리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나머지도. 3번에 봅시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끊으세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끊어보세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수자원공사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도급,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대기업이 있고 하청회사가 있잖아요. 그 수급인 하면 여기다가 우리 아웃소싱 형태로 해갖고 왜 하청 주는 거 있잖아요. 대기업이 밑에 작은 회사한테 하청 주는 거. 그러니까 하청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도급인. 그러니까 도급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근로자는 어디 소속이야, 근데? 자, 수급인 소속이야. 그러니까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지금 데모를 했어. 쟁의행위를 했어요. 누구한테,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바로 수급인, 하청회사하고 그 근로자 간에 지금 싸움박질, 쟁의행위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 사업장은 또 어디야? 도급인의 사업장이야. 그죠? 그래서 도급인의 바로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경우에 얘네들끼리의 싸움박질을 한 것이 비록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바로 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까지도 정당한 행위로서 뭐 법익 침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 경우에는 도급인은 어찌 보면 제3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도급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쩌다 바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뒤에 판례 내용 뒤에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돼갖고 그 도급인도 그 내용을 뭐 수용해갖고 나중에 저기 위법성 뭐예요? 엄격한 요건 하에 위법성을 조각했다 이렇게 정당행위로서 인정해갖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디까지 판례를 끊었거든, 가운데서 끊어버렸거든요. 그 끊은 게 뭐냐면 여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가보자. 자, 요게 뭐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이 좀 동그라미 해보세요. 원칙. 자,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자, 봅시다. 여기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자라는 것은 하청업체를 얘기하는 거야. 하청업체 적어 놓으셔. 하청업체. 그렇죠? 지금 현재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종업원들하고 지금 데모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야. 쟁의행위하고 싸우는 거야. 요 지금 하청업체 내부에서의 이 사정, 바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사정이 전혀 상관도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거든요, 이게요. 자, 이 경우에 비록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종업원 간의 쟁의행위에요, 노사분규 싸움을 하면서 전혀 상관도 없는 제3자의 법익, 도급업자, 도급인의 바로 법익을 침해한 사건인데, 원칙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계속 보시면 어쩐다는 거야? 자,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그렇죠.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그죠? 하청업체를 얘기하는 거야.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했다, 이거죠. 자, 봅시다. 계속해서. 자, 이 경우에, 자, 봅시다. 여기 한 계속해서 볼게요. 예. 이 경우에,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니까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종업원 사이, 이 둘 사이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도 없는 도급인, 바로 대기업이죠. 대기업에 대한 관계까지 전부 정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법익 침해가 있었다면 그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얘기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 전체 판례, 원래 뒤에 가면 또 여기도 얘기가 달라요. 그러나 뭐 해서 나중에는 뭐 도급인은 도급인 업체는 뭐 어떻게 해서 근로사에 이런 거 전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바뀌거든요. 뒤에 내용은.
근데 지금 일부에 나와 있는 판례를 지금 끊어갖고 원칙만 물어본 거야. 이 판례는 원칙을 물어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요 내용 갖고만 보면 어쩐다? 일단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 여기 깨끗하게 해볼게. 이 수급인 하청회사와 그 하청회사의 소속의 근로자, 이 두 사람의 노동쟁의 행위, 데모한 거, 그죠? 노동쟁의 행위가 비록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도 없는 대기업, 바로 도급인의 사업장 장소에서 법익 침해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인에 대해서 만약에 침해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보셨듯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수급인과 바로 하청업체예요. 수급인이라는 건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서로 노동쟁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야? 바로 도급인의 사업장 장소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급인이 바로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 바로 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그죠? 쉽게 얘기하면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들끼리 뭐 쟁의행위 싸움박질은, 그죠? 비록 정당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바로 도급인에게까지 그 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정답이 안 되는 것도 볼게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틀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하거든요. 저거나 모르시는 분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어떻게 돼요? 진공이죠, 진공. 진공이 뭔데요? 진공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죠. 뭐예요? 진은 뭐죠? 진실성이고요. 진실성이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명예를 훼손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다면 어쩐다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뿐만 아니라 뭐예요?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틀렸습니다.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갑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와중에서,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강간범입니다. 피해자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자, 여자. 자, 그래서 갑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을 하자. 그 피해자 여자가. 자, 그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그러니까 막 스크류 됐겠지. 막 거기서 막 여자가 무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강간범이 손을 빼려고 했겠죠. 아프니까. 그 빼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자 피해자의 치아를 망가뜨려요. 부러뜨려 버립니다. 자, 이 경우에 이 강간범이 뭐를 주장했었냐면 당시 대법원에다가 뭐 비싼 변호사를 샀나 보지. 이것은 뭐 피고인이 뭐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긴급 피난은 뭐와 뭐의 관계예요? 정대 정의 관계야, 부정대 정의 관계야? 정대 정의 관계죠. 긴급 피난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강간범행을 하는 도중에,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손가락 비틀다가 강간범이 손가락 물려갖고 손가락 빼려고 하다가 그 여자 피해자의 치아를 갖다가 망가뜨린 그 행위. 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강간범에 대한 그 긴급 피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다 뿌리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자, 4번. 4번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을까? 자, 봅시다.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끊어보세요. 지금 이 체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자, 피의자가 체포를 면하라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대요. 자, 그래서 그 불법 체포로 인해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 그렇죠? 자,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디가 어떻게 틀렸죠?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봤을 때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 하자를 못 잡아냈는데 딱 보니까 뭐야?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명이 지금 달라요. 폭행이죠, 폭행. 그죠? 경찰관은 폭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폭행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 문제가 되게 추잡하게 낸 거거든요. 일단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뭐야? 또 공무집행 방해를 동시에 구성하고 있거든요. 법조경합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출제자가 뭐 무슨 생각으로 문제를 이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얄딱구리하게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이 얄딱구리하게 낸 거죠. 그죠? 법조경합의 형태 아니야.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거 안에, 이 안에 구성요건에 뭐가 들어가? 폭행이라는 것이 들어가잖아, 일부가. 근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해설을 읽어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 해설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따르기로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돼. 문제 출제가 좀 이상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얼마든지 이의 제기해갖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 공무집행 방해죄 안에 그 구성요건 안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규정하고 있잖아.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집행 방해죄 안에 법조경합의 형태로 어떻게 된 거야?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 부속품으로. 폭행이라는 것이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여기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내가 보기로는 이 4번 문제는 세모 정도로 봐야 돼요. 이게 이 문장을 완벽하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몰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형법 지식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좀 추접하게 보여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글쎄, 어찌됐든 요 죄명이 아니라 뭐다? 자, 고쳐놓으세요. 폭행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그 다른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그 선생님 해설을 들어보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는 애당초 출발 자체를 범죄 행위로 출발 자체 구성요건 자체를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4번은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요 죄명이 틀려서 틀린 거다. 꼬랑지만 봐갖고는 정답을 내기가 좀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4번을 되게 이거 이상하다. 뭐가 틀렸을까 계속 한참 헤맸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다른 선생님들 해설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 이게 뭐 집단에는 뭐 어렵게 낸다고 출제를 했는데 내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무집행 방해죄 안에 뭐야? 폭행죄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법조경합의 형태로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어쨌든 틀린 거로 하래. 4번은 틀린 거로 하니까 맞는 것은 정답이 몇 번이다? 몇 번밖에 없어? 답은 3번 하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골라야 되겠지 뭐. 되셨나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